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재홍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KBS의 주인인 국민들께 호된 회초리를 맞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또 여러 가지 실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또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오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새로운 KBS로 거듭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민 KBS 사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민 KBS 신임 사장과 신임 본부장 등 집행기관 임직원들께서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임 KBS 박민 사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저는 오늘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KBS가 잘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발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KBS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중심에는 신뢰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관련 기자가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에 파문을 불러온 고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아 해외로 도피한 윤지호를 출인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2021년 4.7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엔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생태탕 보도는 단시일 내에 진실규명이 어려운 내용을 선거 직전에 집중 보도함으로써 선거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엔 결국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보도와 관련 어제 KBS에 과징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대표적 사례 외에도 KBS 뉴스는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공정성 논란으로 방심위로부터 무려 40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정성 비판이 거듭됐지만 형식적인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징계하겠습니다. 오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불공정 방송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회사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공정 편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익명 보도는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오보가 발생한다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정정 보도는 원칙적으로 뉴스의 첫머리에 보도하겠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불공정 보도로 논란이 될 경우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의도적이고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국장과 본부장까지 문책하겠습니다. 공영방송 KBS에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작자는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취재, 보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BS는 모든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KBS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KBS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방망 경영입니다. KBS는 국민으로부터 지난해 무려 7천억 원의 수신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약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 상실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 IMF나 금융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기존 경영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만큼 특단의 경영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과 여기 계신 임원들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솔선수범해서 임금 30%를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 간부와 직원들도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서 역삼각형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도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사, 승진, 예산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입사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누구나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일은 이제 KBS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비판을 받아온 무보직 고임금 직원, 기둥 뒤의 직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제작비 낭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제작진의 능력과 무관한 순번식 제작 관행을 없애고 능력 있고 검증된 연출자들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예산 투입과 수익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작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스마트하면서도 효율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를 더 활짝 귀를 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공영방송 KBS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장과 배석한 임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장님, 임원진들 앞쪽으로 한 발짝 나오셔서 무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 어린 마음으로 KBS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일동 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단상 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정상 최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만은 한 10분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내용은 오늘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고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얘기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 역시 그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사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마련된 자리로 보이는데요. 공정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문화일보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는 공정한 언론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으로 KBS가 마련해야 될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문화일보가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공정성의 기준이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까지 질문하는 기자였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먼저 언론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문시장과 공영방송의 시장 특성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신문시장은 각 신문사에 갖는 입장이 다양한 입장들이 반영돼서 신문시장에 다양하게 어울림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문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문화일보 기자일 때는 문화일보가 갖는 사실에 나름대로 충실한 기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신문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언론의 기본의 원칙을 벗어난 적은 없었고 저 역시 그렇게 기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KBS 사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KBS의 가장 큰 가치는 공정입니다. 공정의 핵심은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입니다. 이걸 지킬 마음이 없었거나 의지가 없었다면 KBS 사장에 응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혹시 까지 됐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공정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 문화일보에서 가지셨던 그런 철학대로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보관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져가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신문시장에서 언론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입장을 가졌던 것과 또 공정방송 KBS가 갖는 기본적인 그 역할과 책무가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신문에 있을 때 일종의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의 그런 가치와 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가치, 공정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이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질문은? 예. 역시 제일 먼저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그럼 이번에는 옆에 계신 여기자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배한인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뼈를 깎는 쇄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가 됐는데요. 취임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이것을 대부분 교체를 결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대규모 교체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장님께서 방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점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하시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실 건지 그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원 간부진 교체를 물으신 거죠. 예. 사실 KBS 직원이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실하고 본부가 6개 정도 되고 국장급이 46명입니다. 부장이 138명에 이릅니다. 제가 이걸 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파악해서 인사를 했다면 거짓말일 테고요. 저는 다만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가 공모에 응한 지가 10월 25일이니까 그 사이에 뭐 공모 준비도 하고 청문회 준비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KBS 안팎의 분들과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경영의 원칙을 생각했던 게 KBS에서는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상당히 흔들려 있구나. 첫째는 공조직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건 CE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책임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부서별 책임자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방식,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능력과 성과가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본부장을 능력과 성과 또 사내 안팎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잠정적인 분들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전면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그 본부 내 인사를 하도록 국실장 인사 밑에 부장 인사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각 본부의 국장과 부장에 대해서 개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본부장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본부장이 자기 본부에 대한 책임과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고 책임도 느끼게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인사를 했던 부분은 본부장급과 일부 그 본부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노사주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들이 저는 잘 했을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송 전문성 문제인데요. 제가 청문회에도 말씀드렸지만 KBS 위기의 본질은 방송 전문성의 부족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지난 15년의 세월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KBS가 이 KBS 출신으로 사장을 맞이한 것은 저는 공영방송이나 KBS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좋은 전통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그 7분의 30여 년의 방송 경력을 가진 KBS 출신 분들이 사장을 맡았지만 오늘 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KBS가 이전만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15년 동안 KBS 매출은 1조 5천억 박스권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7천억대의 국민 수신료를 받았지만 어떠한 성장도 그리고 파괴적 미래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BS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의 최소한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들어온 게 방송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진짜 방송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고 공영 방송인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한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나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공모에 응했을 때나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KBS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 KBS 사장으로 온 게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경영 원칙이나 언론의 원칙 이런 것들을 굳건히 세우고 외풍을 막고 장애를 제거해서 KBS의 토대와 이런 걸 건전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KBS 출신들이 정말 방송 전문인들이 와서 미래의 미디어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정보를 접근한다는 거하고 결정한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저로서는 이제 이 공모 절차 거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그 사장으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조직을 빨리 추시로 출발하려면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될 인사는 한 7, 8명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안팎으로 의견을 정치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이제 골고루, 참 고르기가 제가 쉽지가 않은데요, 말씀드리기가. 이번에 좀 뒤쪽에 계신 분 중에 한번, 카메라맨 앞쪽에 계신 기자분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부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속보 경쟁이나 팩트체크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다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대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명예퇴직 확대와 더불어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까지 들렸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KBS 사장의 원칙적인 임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바람막이이자 또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원칙을 만들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정 방송의 특정한 방향이나 제작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그간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칙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정성은 흔히 방송법이나 뭐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흔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보도, 그리고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보도,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보도. 그래서 정확과 균형, 객관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수신료를 상당 부분 재원을 수신료로 의존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반 민영방송과 다르게 그런 상업적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그런 어떤 페이버를 준 이유는 그냥 안에서 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업적 경쟁으로 뉴스가 오염되거나 국민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받지 못할 때 그걸 메워주고 채워주고 바로 세워달라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확성을 기하려면 속보보다는 그 보도되는 내용, 뉴스의 그 취재원이 누군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그 배경은 뭔지 이런 데 대한 충분한 확인 취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신문에 있어서 편집국장을 하면서도 항상 그 경계선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경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속보 경쟁에 비록 뒤지더라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뉴스를 보도하는 게 공영방송 책무다.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원칙하에서 그걸 추진해가는 방식은 각 그 보도본부나 편성본부나 제작본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면 역시 이 제작자의 자율성과 또 게이트키핑 균형을 잘 이루어서 경험과 그 열정, 소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제작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보도본부장이 뭐 보충해 주실까요? 마이크. 예, 보도본부장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보도본부장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속보 경쟁 지향 그리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자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이라는 이 보양시키기 위한 어떤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취임을 한 셈인데요. 저 취임 일성이 이제는 좀 KBS 9시 뉴스를 비롯한 주요 뉴스가 달라져야 되겠다. 과거처럼 어떤 확인되지도 않는 보도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장과 부장단들에게 어떤 좀 더 달라진 뉴스,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지시를 했고 모든 국부장단들이 그에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는 정확합니다. 네. 그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도 밖에서 KBS를 볼 때는, 아니,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 뭐, 한 30%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모에 응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사는 그 방대한 역할을 보면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30여 년 언론에 있었지만 KBS가 이런 많은 일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 하나하나가 대체로 사무성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지역, 해외 동포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일반 국민은 모르지만 KBS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나 또 컨텐츠 경쟁력 하락이나 뭐 OTT나 이런 모바일들의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대단한 경영상의 기여는 되지 않겠지만, 저부터 경영진부터 삭감을 하기로 했고, 임금 삭감을 순차적으로 직원들도 동참을 한다면 상당한 그 경영 효율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KBS의 임금 비율이 전체 지출의 33% 많게는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뭐 BBC라든지 국내 다른 방송국이 한 20% 후반, 중반대에 비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인력들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방망경련하는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줄여야 될 요소도 많기 때문에 일단 임금 삭감을 통해서 줄여서 좀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임금을 20%대로 낮추려면 29%를 유지하려도 전체 구성원들의 임금을 거의 20%대 가까이 삭감을 해야지 임금 비중이 29%대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KBS의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 임금을 삭감해서는 KBS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1차 한 다음에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그 역삼각형 구조인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금 또 KBS 미래를 책임질 중진과 젊은 기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을 하고, 그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을 위한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심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뭐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앞쪽에 계신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 자체에 대해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되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사건들을 과거에 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관련 보도라던가, 아니면 뭐 고 장자연 씨 관련 윤세호 씨 출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선정하신 기준이 있는지 혹시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이런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를 얼마나 만드시겠는지,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언론이긴 하지만 그 KBS가 그다음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보도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KBS 내부에서 이제 또 공모를 준비하고 또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KBS 구성원조차도 가장 기억하는 사건이 그 4가지 사건이었고요. 또 뭐 각종 경영평가 이런 데서도 꼽히는, 그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아서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4개의 사건들은 2019년부터 각
연도별로 한 건씩 있었던 사건입니다. 19년대 윤지호, 20년대 검은유차, 21년도에 생태땅, 22년도에 김만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징성이 있어서 그 사건을 꼽았고요. 그 외에도 뭐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될 그 보도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이후에 우리 KBS 보도에서는 그런 오보나 불공정 편파 방송이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또 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KBS 보도의 지침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적어도 당분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지난번 그렇게 반성하고 다짐해놓고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시거나 또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은 더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자리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답변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 고치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뭐 KBS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저 멀리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YTN 이교준 기자인데요.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인 앵커를 비롯해서 주요 진행자를 전격 교체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한밤에 어떤 기습 작전을 펼치듯이 좀 일방적으로 어떤 그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게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라든지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KBS의 보도나 일부 프로그램이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포함한 KBS의 위증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장 인선을 하고 나서 주로 뭐 아마 보도본부나 제작본부, 편성본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적당한 대책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알아서 KBS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뉴스 진행자 교체를 물었으니까 우리 보도본부장에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진행자 교체 부분은 새로운 사장 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롭고 달라진 KBS 뉴스를 보여주자. 좀 더 완전하게 공정한 뉴스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존 앵커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기존의 진행자들에게는 하차 사실을 정중하게 통보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 계신 분 질문해 주시죠.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사장님 진짜 저도 오랫동안 KBS를 출입을 했지만 이런 자리에 갖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일보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보도의 어떤 그런 거는 신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성과 그 정확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 신뢰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뭐 그건 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그 시청자들이 KBS의 과거에 있던 보던 분들이 많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략을 쓰려면 콘텐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상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그 보도도 있지만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양물
뭐 다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직접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개국 콘서트 부활한 개국 콘서트와 엊그제 시작한 그 고려 거란 전쟁 그 시청률이 처음에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콘텐츠 경쟁력이 어려우신 거는 KBS 제작진들이 실력이 없거나 잘 못했으라기보다는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극장도 지금 어려워진 게 TV냐 영화냐 이 두 개선의 선택을 차별화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OTT 같은 것들이 껴가지고 이게 막 겹쳐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KBS도 안고 있는 것도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는 단순히 물론 이제 본부장이 전문가이시니까 본부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신문하고 경험하고는 또 다른 그 작업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지원을 하고 나서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 소위 콘텐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전문 경영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TV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히트 프로그램도 많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가 많은데 그 외 모기업은 좀 굉장히 어려워졌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극장 뭐 가는 것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플랫폼과 제작과 유통을 오너들이 다 지고 있고 싶어 한다. 그게 아마 TVN의 컨텐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KBS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OTT와 모바일 오면서 그 메리트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 동시에 또 플랫폼이면서 제작을 하면서 유통까지 하고 있죠. 뭐 KBS 미디어, KBS N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덕션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조차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제 생각은 이 제작 부분에 있어서 이 KBS 자체 경쟁력을 혁신 끌어올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간의 KBS는 그 제작자들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고 또 제작 영역에서 거의 뭐 독단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진행되어 왔고 또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패를 해도 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역량을 가진 훌륭한 제작자들이 회사를 빠져나가고 또 무책임한 제작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KBS의 제작 역량,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 제작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금 몬스터 유니언이나 이런 KBSN 같이 유통과 제작과 이 플랫폼을 통합하는 그런 지금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스튜디오 시스템을 좀 넘어서는 그런 류의 통합적인 제작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 KBS 제작했기 때문에 KBS에서 방영해야 된다. 또 우리가 뭐 하청을 받아서 제작하는 일은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제작과 유통과 플랫폼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 던져서 그 적어도 공영방송 중에서 일정 정도 상업성을 추진해야 되는 제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미디어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아웃소싱을 포함한 통합, 동폐합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당장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제 1차 임기가 그렇게 긴 사람도 아니라서 제 있는 동안은 현재의 KBS 제작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을 기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또 아직까지 KBS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앞선 일정들을 정말 최소화하고 기자회견 부분들을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식순을 짰습니다만은 또 앞서 양해 부탁드린 것처럼 또 일정상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게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네. 예,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라고 합니다. 그 남영진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해임됐는데 현재 사장님께서도 권익위 조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떠한 책임 지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전날 방심위로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징금 처분 받았는데 뭐 MBC나 JTBC는 뭐 법적 조치나 아니면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 그 헌법 소원은 뭐 계속 이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참 권익위 조사, 그건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권익위에서 현장 조사를 4분이 나와서서 제가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방심위 과징금제 관련해서 네, 과징금은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위를 다시 한번 그 보도 경위나 내용을 보니까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심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문제는 일단 그 전 집행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한전과 이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을 유지할지 뭐 취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 질문을 받으면 좋은데 일정 관계상 또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사장님과 임원진께서 말씀하신 대로 KBS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따가운 질책도 좋고 또 격려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KBS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박민 KBS 사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과 임원진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질문도 잘 새겨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커뮤니케이션 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